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11월 5일 오후 5시 20분인데요. 8시쯤 이 영상이 방송되도록 예약을 해놓고 고고TV는 아마 이 영상이 방송될 때는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국힘 경선이 민심이 이기지 못하는 선거가 됐죠. 즉 민심이 지는 선거는 처음 봤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들 윤을 지지하는 대개윤들을 지지하고는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나 또는 국민들은 정막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 윤석열의 이재명 대 구도가 와서 누구를 고사하고라도 두 사람은 도덕성에 있어서 치명타를 갖고 있죠. 치명점을 갖고 있죠. 이재명이 당선될 때도 정막이 흘렀고 국민들은 환영하지 않았고 역시 윤석열이가 당선돼도 대선 후보로 당선돼도 국민들은 대환영을 못하며 적막감이 흐를 겁니다. 어제 남선호 대표님께서 고고TV를 2년 이상 후원하시는 남초록님께서 고고TV가 유승민을 미느라 고생했으니 또는 정치평론을 하느라 고생했으니 소주값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녁에는 소주나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고고TV가 힘들 때나 항상 지원해 주시는 남선호 남초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승민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유승민이가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랬던 유승민 지지자들과 그래도 윤석열은 안 된다고 홍준표를 호가호위했던 2030 젊은이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3일 동안은 고고TV는 이번 경선 판세를 분석하면서 미래를 여는 방송을 할 텐데요. 주말에 고고TV는 약속한 대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우리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 게 목적이고 고고TV는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한 사람이며 또 이재명이란 생 양아치를 쫓아내야 하므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고고TV는 지원할 수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힘의 대선 후보 최악은 윤석열이었고 차선은 홍준표였고 최선은 유승민이었는데 거꾸로 됐죠. 당심이 민심을 이기고 민심이 당심을 이기지 못한 선거는 없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민심이 당심을 못 이긴 선거가 처음 봤어요. 선거를 처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고고TV가 유승민을 지지했으며 유승민은 왜 실패했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는데요. 먼저 경선 결과 지역 당원 그 도표는 올렸고 이번에는 연령대별 세대별로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걸 하고 유승민과 국힘 경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대에서 홍준표가 72%, 30대에서 56%, 40대에서 46%, 50대에서 40%, 60대에서 24%, 70대에서 20%.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60은 절대 윤석열 편이 아니다 하는 게 나왔어요. 50대는 홍준표가 이겼고 60대는 60대 중반까지는 윤석열 표가 아니다. 60대 중반 이후로는 윤석열 표다 하고 말씀드렸죠. 20대가 보면 윤석열은 13%, 30대는 21%, 40대는 25%, 50대는 37%, 60대 67%, 70대 70%. 즉 윤석열은 60대 중반부터 70대를 몰빵 치면서 당선이 됐죠. 민심에서는 윤석열이가 홍준표보다 약 12%가 뒤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말하는 나도 늙었기 때문에 늙었다 그럽니다. 늙은이들의 결집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2040이 말하는 틀딱들의 힘에 의해서 윤석열은 당선되었다 하는 것이죠.
당원 투표에서 거의 2배 이상 윤석열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기게 돼 있죠. 2배 이상이면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금 2030들은 이준석을 짓밟아버린 윤석열을 배척하면서 그 대안으로 홍준표를 찾아서 무양을 외쳤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유승민을 지지하면서 2030과 2040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홍준표를 지지해가지고는 절대 50대부터 7, 80대까지 그 인구 비례로 이길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유승민을 밀어야지. 유승민이가 중도 2030,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 강력한 결집에 의해서 국힘의 내부 늙은 당원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게 제가 유승민을 인 첫 번째 이유. 홍준표하고 윤석열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극우 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나중에 가서는 60, 70, 80과 2050의 대결로 왔죠. 2040과 50, 80까지의 세대별 구성에서 인구 분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쫙 갈라져 버렸죠. 60, 70에서 윤석열 쪽으로. 그래서 그 FM 코리아에서 주도하고 커뮤니티에서 주도하고 2030들이 40은 그렇고 2030들이 주도한 홍준표 지지는 놀이에 불과하다. 유승민을 밀어라. 어차피 윤석열의 반감을 가지고 이준석을 보호하는 세력들은 그 2030, 40, 50 또는 개혁 보수들은 유승민을 지지해야지만이 유승민이 몰표를 받고 그 힘에 의해서 국힘 내부 꼴통 구덕 보수당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유승민이가 대척점에 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고거태웨이가 2개월 동안 유승민을 밀면서 또는 윤석열이 7월 30일 입당하면서부터 유승민을 한 달 동안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약 한 달 반 전, 2달 전부터 버리기 시작했죠. 그죠?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민심이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해서 그래요. 지금 결과적으로도 민심이 윤석열을 버렸지만은 당심도 늙은 당원, 늙은 노병의 노래들이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그 많은 인구 구성 분포를 가진 그 사람에 의해서 윤석열이 당선된 거죠. 그래서 소리 없이 외쳤던 거예요. 유튜버 100개 중에서 한 명만, 고고TV만, 몇 명 보지도 않는 고고TV만 유승민을 지지했죠. 그죠? 그게 2030의 힘으로 절대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서울이라는 서울이란 지역에 국한된 지선 1000만 명의 선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당대표를 뽑는 6.11 당대표 선거도 아니고 전체 국민이 총력전으로 들어가는 진영, 특히 국힘 내에서도 진영 싸움이니 6.11 당대표와 4.7 보선을 갖다가 대입하면 안 된다. 나도 잘 모르겠다. 누가 이길지.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당세를 누가 많이 확장하느냐, 그거에 플러스 민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민심이 확실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석패하고 유승민이가 분패한 것이 전체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승민을 지지한 이유가 세대별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윤석열을 털딱들, 털 유튜버들, 그 다음에 꼰수기들이 윤석열한테 다 붙었기 때문에 윤석민이가 윤석열과 싸워서 붙더라도 석패를 하게 되면은 개혁 보수는 그대로 남는다. 그 다음에 민심이 변하라. 민심이 정치는 변해라. 국힘이 변해라. 개혁을 하라. 그 함성은 그대로 남는다. 유승민을 지지했다면은 비록 석패를 하더라도. 그러나 저는 유승민을 갖다가 2030들이 이준석을 밀듯이 질주했으면은 저는 유승민이 이겼으리라고 봐요. 당세를 꺾었으리라고 봐요.
2030이 아버지를 설득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홍준표와 윤석열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둘 다 정체성도 모호하다. 둘 다 늙은이 나이 든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다. 둘 다 극우적인 성향이 있다. 대척점이 전혀 없어요. 그럼 윤석열을 이기려면은 유승민이라는 중도, 확장성, 개혁 보수, 2030, 미래를 여는 유승민을 밀었어야지만이 윤석열아가 강력한 대책점에 의해서 이준석이가 나경원과 안철수를 물리치고 당대표가 되듯이 유승민이가 경선을 통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록 유승민이 분루를 삼키고 분표를 하더라도 유승민의 가치, 개혁보수, 참보수, 찐보수는 남아야 한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남겨줘야 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막판에 홍준표가 좀 후달리다 보니까 홍준표와 유승민의 단일화를 갖다가 홍준표 측에서 흘리고 또 2030들이 요구하고 일반 민심들이 요구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세요. 강력한 콘수기들을 늙은이들에 의해서 이 당은 안 돼 하는 게 있죠. 일반 국민들은 국힘이 저것들이 저 늙은이들 당으로 변하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꼴이 돼버리죠. 그죠? 이 당은 안 돼.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새로운 사람은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봤더니 헌 사람이야. 헌 사람. 생각이. 그럼 유승민을 밀어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었죠. 원고 없이 하니까 좀 중문부원하는데요.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승민이가 지금 분투를 삼긴 게 단일화 과정을 갖다가 건너뛰고 단일화는 해도 안 돼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준표가 약 41% 얻었죠. 유승민이가 7점 몇 프로 얻었죠. 합해봐야 48% 뿐이 안 돼요. 그죠? 윤석열이 얻은 게 47%예요. 단일화는 애초에 불과했어요. 해도 상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유승민 지지자는 그대로 있고, 그러나 유승민을 지지했던 일반 부초같이 흐르는 민심은 전략적으로 홍준표를 갖다 지지했는데도, 그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인구 구성비로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부터 70대까지 또는 50대까지 끼워 넣으면은 그 인구 구성비를 2040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유승민을 밀었으면 우리가 6070을 설득할 수가 있었어요. 유승민이 아무리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고 너무 꽁꽁하고 깐깐하고 인간미가 없다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승민이가 그 배신자란 프레임 그런 거 말고 요번 경선 과정에서 약점이 있었어요. 이준석의 바람이 유승민이는 이준석과 같은 모델, 오세훈이 같은 모델로 자기한테 2030과 개혁 보수와 중도층들이 지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는 당심도 변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유승민이는 그 4명의 경선 후보 중에서 제일 늦게 대선을 출마했어요. 제일 늦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준석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유승민이는. 이준석은 나경원이보다 먼저 안철수보다 먼저 당대표 선언을 했었어요. 평론을 하면서 내가 할 거야. 당대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준석이 나오자마자 지지율이 30%가 뛰어넘었어요. 나경원이가 40% 갈 적에. 그게 대세죠. 근본적인 안착점, 근본적인 출발점이 나경원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로 대세론을 몰고 갔고 고고TV가 밀었고, 근데 유승민이는 처음에는 한 10%뿐이 안 됐어요. 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못 잡았다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오세훈이도 그랬고 이준석이도 그랬듯이 오세훈, 이준석 모델이 자기한테 올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거를 2달 동안 방송하면서 아주 쌩 고생을 했어요. 유승민을 미룬 이유는, 유승민을 미루면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유승민의 가치는 제대로 된 정치인을 하나 남겨놓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4.7 보선 이후로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체제로 간다. 그래서 대권을 탈환한다 하고 방송을 했었죠. 그러나 7월 3일 날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밟으면서 진주원으로 진입하자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한 달 동안 윤석열의 허무맹랑하고 난폭적인 당 장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윤석열을 버리려고 한다. 내가 윤석열한테 일말의 희망도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공격이 들어가면 윤석열을 버린다 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게 지금 오늘이 10월 19일 날인가 전두환 찬양 발언이 나오죠. 그 이틀 후에 개사가 발언이 나오고, 그건 대치명타예요. 전 그때 확실히 윤석열이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홍준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여기서 시국선언 같은 걸 하고 기자회견을 크게 한 번 두드리면은 유승민이가 가져올 수 있다 했는데, 유승민 측에서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기자회견도 맨 나중에 했어. 어떻게 홍준표가 문제하고 윤석열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했다고, 소통관에서. 처음과 끝에 유승민의 전략이 좀 미스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볼 적은 너무 많아요. 유승민의 장점도 너무 많고, 정책과 비전과 학식과 또는 인간성이 유승민이가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는 것이 정오와 분노의 복수 투표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쪽으로 몰렸고, 이런 당은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정오와 분노의 투표를 하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밀었는데, 홍준표의 최고의 약점은 전 국민들이 홍준표의 막말과 비호감적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더 문제가 뭐냐면은 당 내에서 윤석열도 싫은데 홍준표는 더 싫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홍준표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 당원들, 노세한 당원들은 그런 걸 더 잘 알겠죠. 홍준표의 과거 행적을. 윤석열 적어도 능력도 없고 무능한데 홍준표는 뭔가 말이지 마음이 안 가. 그냥 헐헐하고 설레발을 많이 치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홍준표는 못 찍겠어 하는 것이 국힘의 의원들이었어요. 그건 뭐 제가 의원들하고 통화 안 해도 우리 시중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서 홍준표가 당을 못 뛰어넘었어요. 2030들은 그런 공학을 배제하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홍준표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홍준표를 지지했는데 그 자체가 공학이었단 말이죠. 그 공학을 뛰어넘어서 유승민을 지지했어야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비록 유승민이 분투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 유승민이 구도로 가면은 확실한 대책점이 나오잖아요. 확실한 두 명의 양면성에 딱 나오잖아요. 저쪽과 이쪽. 근데 홍준표하고 윤석열은 공통점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저도 유튜브 입장에서 100% 윤석열만 밀던 그 유튜버들이 고고TV 하나만 빼놓고 99%가 어느 순간에 홍준표가 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윤석열을 버리고 한 10개 정도는 홍준표 대서론을 막 몰고 가더라고. 나 그때 되게 놀랐어요. 안 되는데, 홍준표 안 되는데, 유승민으로 밀으면 되는데, 근데 유승민을 미는 유튜브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고고TV가 망가지면서도 구독자 잘 달아나고, 알토라 같은 그 몇만 원씩 내는 자율구독료 내시는 분들도 다 달아나더라도 유승민을 밀었어요. 양심과 이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제 같은 경우, 이거 홍준표 안 되겠다. 어제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근데
한 이틀 전에는 야 이거 홍준표 되겠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의 완력과 맷집과 공작과 장악에 홍준표가 총기가 없으면서 힘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저는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되길 원했고 두 놈 다 실언이 유승민이가 되길 원했어요 저는. 근데 유승민이가 결국에는 2030과 당원들과 일반 여론이 홍준표 쪽으로 전략 투표가 들어가면서 유승민이가 지금 의외로 득표를 못했죠. 그것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홍준표를 민 사람이나 윤석열을 민 사람이나 무슨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러며 보수의 미래를 보며 2030의 미래를 담보하려고 그러는지 나 그 이해가 안 가더라도 지금도. 솔직히 지금도. 안타까운 게 많죠. 윤석열한테도 안타깝고 홍준표한테도 안타깝고 유승민한테 더 안타까워요. 고고TV에서는. 그러나 비판적 지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정권을 갖다가 문재인 2기 연장, 이재명 정부를 열어줄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윤석열이 힘든 싸움이 돼요. 2030들이 한번 삐치면은 윤석열한테 안 들어갑니다. 제가 계속 말했듯이. 중도층한테도 버림받았어요.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차차 정리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몇 개 찍겠습니다. 내일 새벽 영상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술을 많이 취할 것 같기 때문에. 이까지 하시고 전부 다 냉정을 찾으시고 감정을 추스리시고 화이팅 하시고 힘 모으십시오. 이까지 하겠습니다.